부동산 투자는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 오셔서 편하게 나누고 가세요. 아래 링크로 빨리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마트에서 장보고 계산할 때 뭐 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느끼셨다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조지아주 가정의 식료품비 지출이 미국 내에서도 꽤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융 전문기관 랜딩트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연간 식료품비 지출액은 전국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 가구의 연평균 식비는 8,960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7,995달러보다 무려 12%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조지아주 주민들은 번 돈의 8.4%를 오직 먹거리 구매에만 쓰고 있는데 이 역시 전국 평균인 7%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선호하는 가정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평균 60%가량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하고 실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비 비중이 클수록 결국 저축이나 부채 상환, 은퇴연금 같은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가족들 식비를 또 확 줄이기도 힘들잖아요.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이 식료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HOA,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갑질로 집주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죠. HOA에서 부과한 벌금 중 미납한 것이 있으면 소유주가 집을 매매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큰 권력이 있는데요. 그 권력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상원 법안 406호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HOA는 사전 서명 통지와 항목별 청구 내역이 없다면 주민에게 변호사 비용을 함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이나 압류 통지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주 국무장관실에 단체를 등록하고 3년치 재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공식적인 불만 제기 창구가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HOA와 마찰이 있을 경우 주민들은 국무장관실을 통해 중재자를 배정받고 법적 분쟁 전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집 압류를 막기 위해 미납 회비 기준을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2배 늘렸고 단순히 벌금 미납만으로는 압류를 강제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요. 불만 제기하는 것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 6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지금입니다. 요맘때쯤이에요. 운전 중에 딴짓하지 말라고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부터 노동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휴가철, 유동인구가 늘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의 경찰 당국이 이른바 여름철 죽음의 100일을 맞아 산만한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운전 중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23년 44건에서 그 다음에 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애틀랜타에서는 한 견인차 기사가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휴대전화를 보며 산만하게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중 단속이라고 경찰차 보일 때만 안전운전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은 늘 생활화합시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에서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생산 중이던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와 9에 이어서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이제 미국 현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메타플랜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아차이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동안 전량 한국에서만 만들어 수출해오던 차량을 이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조립해 북미 시장에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기념행사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까지 참석을 해서 혁신적인 성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메타플랜트는 1교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다가오는 올 가을부터는 2교대 체제로 확대됩니다. 나아가 오는 2028년까지는 3교대 24시간 완전 가동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연간 최대 생산 목표 역시 기존 50만 대에서 58만 대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제네시스를 포함해 10종 이상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지아에서 잘 나가는 현대 기아차. 애틀랜타 이상무에 어떻게 여기 광고 협찬 안 될까요? 구급차는 정말 급할 때 불러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별로 안 급한데 부르고 병원도 안 가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조지아의 한 카운티에서는 그럴 때 돈을 내게 만드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구급차를 불렀다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100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카운티 당국은 응급자원 낭비를 막고 고비용 처치에 따른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비이송 대응 요금제를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처치만 받고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무려 5,600건으로 전체 호출의 33%나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을 재려고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 호출이 늘면서 정작 실제 응급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서 현장에서 쓰인 의약품과 소모품 비용을 고스란히 카운티의 예산으로 떠안아야 했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로 현장 처치 후 이송을 거부하면 우선 환자의 보험사로 $100가 청구되고 보험 처리가 안 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더글라스 카운티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카운티들에서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플레전트 힐 로드에 위치한 한 클리닉에서 의사 면허도 없이 환자들을 진료해온 돌팔이가 체포됐습니다. 이 클리닉에서 처방한 약이 희한하게 통증을 잘 잡아요. 왜냐면 펜타닐이었거든요.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과 연방 마약 단속국은 지난 수요일 오후 릴번 플레전트 힐 로드에 위치한 클리닉을 급습해 70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는 아무런 의료 자격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안하고 통증 완화용 알약을 처방해 왔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 이 알약은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속반이 클리닉 내부를 수색하자 코카인과 펜타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2009년부터 주 정부에 등록된 채 다이어트 센터 등으로 홍보하며 환자들을 모아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무면허 의료와 마약 판매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마르타 열차 안에서 한 60대 여성이 묻지마 칼부림으로 사망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르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5월에만 2건이나 발생해서 연방 정부까지 나서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연방교통청에 마르타의 보안 실태와 안전 프로토콜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마르타의 강력 범죄율은 이미 전국 평균의 2배, 특히 전철 노선 안은 무려 3배 반을 웃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 60대 여성 승객이 열차 안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등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다가오는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치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마르타 치안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6월 16일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결선 투표를 앞둔 존스 부주지사와 경쟁자 릭 잭슨 후보 모두 이번 연방 조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얘기인지 1926년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조지아주 쉔블리의 한 공공기관에서 쥐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어딘지 알면 더 놀라실걸요? 그 깐깐한 IRS, 국세청입니다. 쉔블리 터커로드에 위치한 이 IRS 지점은 최근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끔찍한 쥐떼에 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책상 밑은 물론이고 쓰레기통이나 심지어 천장에서 쥐가 뚝뚝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온종일 책상 위에 올라앉아 업무를 보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방에 널린 쥐덫에서 서너 마리씩 무더기로 포획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이로 인해 몸이 아픈 직원들까지 실제로 속출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8개월 차 직원이 전격 사직서를 내고 내부 고발에 나섰고 남은 직원들도 두려움 속에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RS 측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팁 하나 드릴까요? IRS에서 쥐한테 세금 물리면 알아서 도망갈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나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천만다행히도 아이가 부딪힌 차 본넷 위로 떨어져서 크게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경찰차였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귀넷 카운티 뷰포드 드라이브와 러셀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한 아찔한 교통사고 현장인데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픽업 트럭이 다른 트럭과 충돌한 뒤 미끄러져서 현장에 있던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사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차창 밖으로 완전히 튕겨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짓말처럼 경찰차 본넷 위로 떨어진 겁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에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경미한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돼서 경찰조차도 기적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기적이 벌어졌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카시트 사용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우버에서 재밌는 순위를 하나 발표했어요. 우버 타고 내릴 때 물건을 두고 내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건망증 도시. 애틀랜타는 9위입니다. 우버가 발표한 2026 분실물 지수에 따르면 승객들이 가장 많이 분실하는 물건은 역시 휴대전화와 지갑, 열쇠 순이었는데요. 순위보다 눈길을 끈 건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분실물들입니다. 75갤런짜리 대형 어항이나 마네킹, 전자발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나비 한 쌍과 웨딩드레스 2벌까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망증이 심한 도시 1위는 단연 뉴욕이고요. 이어서 마이애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우버 앱에서 분실물 신고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하니까요. 혹시 놔두고 오셨다면 이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내릴 때 뒷좌석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겠죠. 이젠 버스마저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애틀랜타 벨트라인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없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ATL 스포크는 조지아 정부로부터 17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앞으로 1년간 무료로 시범 운영되는데요. 벨트라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업인 비비 기술 운영을 맡았습니다. 운행 구간은 마르타 웨스트엔드역을 시작으로 조셉 로어리 대로를 지나 리 플러스 화이트 상업지구내 푸드홀까지 총 2마일 구간에 걸쳐 4개의 정류장을 순환하게 됩니다. 셔틀 서비스는 주 7일, 매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2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춘 이 차량에는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운전기사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전문 관리자가 항상 상주합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손주들한테 이럴 겁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운전을 사람이 했어. 아이 진짜라니까 이렇게 했어. 토요일인 오늘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완이 타운센터에서 수완이 아시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가 벌써 4번째인 이 행사에서는 아시아의 여러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무료 사진 부스부터 각국의 전통 공연, K-팝 댄스도 있고요. 무엇보다 25개가 넘는 푸드 벤더가 참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 내내 애틀랜타 285 서쪽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말은 애틀랜타 시내 쪽보다는 수완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주말 나들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이상무